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금요일 매주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가장 뜨거운 현안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그냥 할 얘기가 딱 정해져 있어갖고 오늘은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은 여당부터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그렇게 안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매우 피곤해 보이시는. 힘든 날이죠. 예,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다. 어제 상황이 결국은 이제 뭐 선거법과 공수처법 그리고 패스트트랙 바른미래당의 뭐라고 할까요? 내홍 뭐 여러 가지가 막 얽혀서 벌어진 일인데 이걸 좀 정리를 할게요. 일단 표창원 의원님은 사개특위 위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개특위는 어떻게 됐어요? 새벽에? 새벽 4시 반에 결국 의결 못하고 정회 상태로 종결이 됐고요. 그게 정족수가 안 됐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정족수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뿐만 아니고 네. 의안과의 저희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네. 접수가 불투명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도 좀 너무 좀 답답한 게 국회 사무규칙상 팩스나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원래 가능한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까지 그런 적은 없었지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인쇄된 법안을 들고 갔을 때는 네.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 또 보좌진 당직자분들이 막아서 네. 접수를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팩스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냈거든요.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의안과도 이제 점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팩스에서 이제 출력이 쭉 나오는 와중에 팩스가 이제 파손이 되었고, 예. 그래서 공수처법은 출력이 됐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출력되지 못한 상태에서 팩스가 파손이 됐고, 이메일은 이제 컴퓨터를 열어보지 못하도록 몸으로 자유한국당 분들께서 막으셔가지고 이메일 확인을 못하는 상태. 그래서 전송은 이제 분명히 되었는데 그 전송되었음이 확인되지 못한 상태가 있다 보니까 네. 언론에서도 한때 그 세 법안 모두 접수가 되었다, 발의되었다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왔다가 나중에는 의안과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나오면서 저희들도 사개특위에서 과연 이것을 접수된 것을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상태. 거기에다가 이제 바른미래당 의원 2분 또 민주평화당 박지원 대표님은 못 오시는 상태. 이래서 결국 4시 반에 이 대치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종결하자라는 우리 당 대표부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회의를 열었다. 평소에 일을 별로 안 하시니까 이럴 때 몰아서 하시는 게 아닌가. 평소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들 새벽까지 했으면 국민들께서 많이 저희들 신뢰를 많이 해주셨겠죠. 자, 김영우 의원님. 일단 다른 평가라든가 이런 지점들은 좀 이따 짚어보고요.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어제와 같은 기조로 이 봉쇄가 되는 건가요? 아마 같은 양상으로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어제 밤새 국민들이 보실 때 정말 국회에서 아름답지 않은 모습, 혐오스러운 모습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그 원인이 어딨나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결국은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이 법안, 법 제도죠. 강제 입법 수단을 이제 여당이 너무 무리하게 소수 야당과 함께 선거제와 이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너무 밀어붙였다. 네. 특히 바른미래당 내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네. 어제 있었던 두 번의 그 특위위원 사보임 문제 말이죠. 이것은 정면으로 국회법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이 임시국회 내에서 그 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의원을 사보임시키는 거. 사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임과 보임을 줄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의원이 직접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사임하기 전에는 그 사보임을 할 수가 없는 게 국회법이에요. 네. 이것이 지난 16대 국회 때 노무현 정부 때죠. 국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사보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그 국회법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 16대 국회 때 국회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못을 박았습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그 양심에 따라서
법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질병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사임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의 그 사보임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두 번씩이나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 두 분이 사임을 당했는데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보임 얘기 조금 이따가 다루려고 했는데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표 네. 의원님 의견도 하나 듣고 왜냐면은 이게 저도 이렇게 뉴스나 팩트 체크한 걸 쭉 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들이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네. 좀 이게 일단은 김영우 의원님은 국회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우선 우리가 파괴 행위, 폭력 행위 등에 네.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또 그 전에 말씀하신 김영우 네,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 노동자분들 또는 뭐 철거민 분들 이런 분들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나셔서 그것을 표현하셨다가 다양한 형태로 처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러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사보임 부분 그리고 네. 패스트트랙은 완전히 합법적인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네. 절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들은 정당하다라는 합리화를 하면서 네. 물리력을 사용해서 국회법을 정면으로 파기하신 것이거든요. 저는 도저히 그것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사보임 조금 이따 다시 네, 다룰게요. 네, 네. 사보임 부분은 분명히 이제까지는 지난 그 김홍신 의원이었죠. 네. 강제로 이제 사보임을 당하시면서 부당하다라고 헌재 권한쟁의 청구를 하셨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뭐였냐면 사보임은 당내에서의 네. 임의적인 강제 행위이고 그것은 존중받아야 하고 헌재가 개입할 것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로운 국회법에 따라서 과연 그러한 헌재의 결정이 유지되는지는 권한쟁의 신청하셨거든요. 그럼 네. 지켜보면 돼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시는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셔서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국회법 절차를 막는 것 그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법도 법입니다만은 물론 김영우 법이 의원님? 중요해요. 국회법을 지켜야 되는 잠깐만요. 그러면요. 사보임 얘기는 그냥 여기서 접죠. 이게 약간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이게 원인이 뭐든지 간에 또 폭력행위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한 걸 네.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는 예.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 대표로 뽑혀서 국회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서 따라야 되는 원칙이 딱 두 가지입니다. 헌법, 법률, 그다음에 개인의 양심입니다. 네. 그것은 헌법에서 다 규정이 돼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양심과 헌법과 법률 또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또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강제로 못하게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지금 굉장히 정말 분당 직전까지 이런 상황에 이제 몰리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선거제도라고 하는 정말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경기의 룰을 규정하는 이 제도를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태운다고 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시니까 결국은 물리력이 동원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표창원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이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이 될 때 이런 사태를 좀 막아보자라고 제정이 된 거잖아요.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때 제가 저희 당사자 아닙니까? 제가 그 18대 국회 때 국회 선진화법 이것을 옆에서 지켜봤죠. 이때 이것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네. 이게 2012년 5월 달 18대 국회 막바지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만들어졌냐 하면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당, 주로 이제 여당이 되겠죠. 예. 이런 압도적인 그 다수당이 자신들이 숫자만을 믿고 강제로 표결한다든지 강제로 입법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도 국회라고 하는 것은 소수당의 의견도 중요하니 이렇게 강제 입법을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막기 위한 소수당의 물리적 행사가 됐었거든요. 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묘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소수 야당을 끌어들여 가지고 압도적인 다수를 만든 거죠.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법안을 거래하면서 그래가지고 패스트 트랙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무리수가 된 겁니다. 특히 다른 법안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 규칙 아닙니까? 선거 아닙니까? 선거에 그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선거 제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물리력 이건 사실은 행사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표창은 예, 사실관계가 틀리셨고요. 압도적 다수가 아니라 과반입니다. 당시에 한나라당이죠.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과반을 내세워서 무려 90여 개의 법안을 직권상정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몸으로 막으려던 야당에서는 결국은 국회법 위반 내지는 폭력행위 등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또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요. 또는 당직자가 그러기도 했죠. 현재 저희 당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당직자로서 벌금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더 이상 이러지 말자라고 해서 과반이 아닌 5분의 3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패스트트랙이에요. 그래서 5분의 3의 상임위원들이 동의하면 330일 동안 수기 기간을 갖도록 하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신을 이젠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사보임 말씀하셨는데 그 양심에 어긋나게 사보임을 강제로 하신 것이 바로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네. 김현아 의원 기억하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와중에서 김현아 의원 혼자 보이콧을 반대하고 보내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새누리당에서 징벌적으로 사보임을 시도했고요. 당시 정세균 의장은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개특위에서도 역시 자유한국당의 함진규 의원께서 저희랑 상당히 많은 동의와 합의가 성숙되는 와중에 갑자기 사보임을 당하셨어요. 지난 2월입니다. 그래서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깬 당은 이제까지는 오로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국당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 현재의 사보임 금지 규정은 해당되는 임시회, 해당되는 정기회 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보임 대신 권은희 의원이나 또는 오신환 의원님은 이번 회기에 임명되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지난 정기국회 지난해 9월에 임명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임시회가 이미 2번 바뀐 상태에서 사부임 되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법에 대해서 조금 너무 이것저것을 섞어서 말씀하시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번에 그 폭력 사태 어쨌든 요 이제 물리력이 동원된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고소 고발을 하실 예정이죠. 네, 지금 고발 절차 들어갔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에서는요. 제가 어제 화면들을 보니까 이 고소 고발을 하고 만약에 경찰에 입건이 되고 해도 감수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그 사보임 문제 자꾸 이제 그 지금 이제 이게 쟁점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사보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개인 그 의원 차원에서 불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권한쟁의 심판이나 아니면 효력정지 가처분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의 사보임과는 판약에 다른 것이다. 일단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 그것은 굉장히 국회법의 정면으로 반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질문에 대한 건데요. 바로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실에 대학생들이 면담 좀 하자고 들어갔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국회 경위들에 의해서 질질질 끌려 나오는 모습을 국민들이 모두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 밤 새벽까지 이어진 자유한국당의 봉쇄 감금 그리고 물리력 사용 폭행 이것은 그 대학생들보다 아마 수천만 배 더 강할 겁니다. 야간이고 여러 명이 집단으로 했고요. 파손 파괴까지 이루어졌고요. 그 대학생들이 나경원 의원 면담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신다면 도저히 어떻게 그야말로 일반 시민 약한 어린 대학생들에게는 가혹하게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본인들은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법을 어기시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한테 책임질게 이러세요. 제가 국회법 제166조 위반이시고요. 현재 징역 5년 이하 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놓고. 근데 이렇게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지금 10년 만에 1사분기가 마이너스 0.38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중요한 선거제라고 하더라도 아무
정치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이 선거제를 밀어붙이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패스트트랙으로 말이죠. 김영우 의원님, 나경원 님이 서명하셨잖아요. 하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을 뒤집고 안 하겠다고 하셨고. 그때는 저를 좀 사보임 해줬으면 좋겠네. 선거법은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었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그 합의사항을 가져왔어요. 여기는. 여기 지금 과거로 지금 돌아가서 또 얘기가 시작이 되는 권력 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도 함께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말씀 짧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 좀 연장선에서요. 어제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에 감금이 됐잖아요, 사실상. 근데 김영우 의원님도 예전에 감금된 적이 있었잖아요. 있죠. 2016년 10월 국정감사 보이콧 때 김영우 국방위원장님은 꿋꿋하게 나는 보이콧에 참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같은 당 의원들에게 감금이 된 거죠, 사실. 제가 그거를 그때 일을 돌이켜 보면 제가 그때 제가 결정한 그것도 그겁니다. 제 개인의 양심이었어요. 당의 입장보다는 당론보다는 그것이 사실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이에요. 그 부분도 따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번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감금하고 이런 것들 당해 보셨으니까 네. 이게 좀 바람직하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제 상황들을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뉴스를. 감금하거나 감금 당하는 거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예. 다만 우리는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정치가 그래도 국민이 원하는 대로 선진적인 형태로 돌아가려면은요. 네.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네. 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네. 강제로 당론, 당의 입장, 이게 개인 국회의원에게 강제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회 선진화법이잖아요.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만 준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을 계속해서 어기고 계세요. 지난 19대 말에도 테러방지법, 국회 선진화법의 직권상정은 반드시 국가 비상사태 변란 전시 혹은 이에 준하는 상태 아니면 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 아니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회의장께서 이 어떤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직권상정하셨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농성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콧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에 나와 있는 필리버스터로 항의를 표시했고요.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에 무리하게 패스트트랙 물어붙였다면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 하신다든지 국회법 내에 있는 법 절차 내에서의 항의를 하셨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고요. 당신들이 부당하니까 우리는 몸으로 물리력으로 항의할게.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질타는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고요. 네. 그리고 지난 과거에 동물국회 때도 그랬고 지난 과거에 독재시대 때도 그랬고 수없이 많은 그 날치기가 있었죠. 특히 다수당에 의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일방적으로 날치기 한 예는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축구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경기 룰을 모르고 어떻게 축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필리버스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패스트트랙은 날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330일 동안 협의의 기회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지난 연말에 5당 모두가 합의 사인한 내용을 진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내년 4월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않으면 선거일 전에 선거구 획정 안 되고 선거 룰을 제대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시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문재인 정권 또 여당이 선거제도와 공수처를 밀어붙일까를 생각하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권을 연장하는 데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국정 운영을 잘해서, 즉 정책을 성공적으로 잘 진행시키면 국민들이 신뢰를 해서 정권 연장되겠죠. 네. 근데 지금은 경제 정책 실패하고 외교 안보도 안 되고 하니까 지금 유일하게 정권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뭐겠어요? 선거제도 복잡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공수처법을 만들어 가지고 검찰을 옥죄이는 겁니다. 정권 끝까지 검찰을 길들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법에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기소,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기소할 수 있는 것도 내용이 다 빠졌어요. 제대로 된 국민들이 원하는 공수처법도 아니더군요, 보니까.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빠졌고요. 그리고 예.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그거는 전혀 저희들은 당연히 정치인들 빼자고. 이거는 정치인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다음 주에 팩트 체크해서 당연합니다. 네. 근거 없는 정쟁을 하시면 안 되죠. 일단은 아닙니다. 지금 논의에서 벗어나기도 하고요. 선거법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하지 않았고요. 소수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 번씩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네. 표창원 의원께 차분하게 얘기합시다. 서로.
서로. 청취자분 중에 그 8416님, 네. 시카리오님 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시나.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네. 뭐랄까 게임의 룰을 통과시키는 게 예. 그리고 집권할 때마다 역할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 부분에 대한 입장 간단하게. 문재인 대통령과는 저는 상관이 없고요. 선거법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삭발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단식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단식 현장에 찾아간 나경원 원내대표 또 네.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가 합의해 줄 테니까 단식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저희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분명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아마도 대통령과 연결시키시려면 공수처나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겠죠. 예. 이것은 청와대의 의지이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우 의원님. 국회 선진화법 왜 만든 거냐? 8578님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 그럴 자신 없으면 다들 사퇴하라. 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마 그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일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해 주신 시청자분 의견을 존중해요. 네. 그런데 청취자입니다. 예, 청취자. 네. 예,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 특히 패스트트랙이 만들어진 이유는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다수당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야당과 여러 가지 법안을 거래하면서 다수를 만들어 가지고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선거제 또 정권 연장을 위한 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이렇게 사단이 난 거예요. 그리고 또 물리력 이렇게 동원되고 이러는 것은 유례가 없는 사보임, 특히 임시국회 내 특위위원을 강제 사보임을 2번씩이나 하면서 이런 것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9시에 하시죠? 네, 바로 9시부터 민주당 있습니다. 9시에 네. 하고 자유한국당도 예정돼 있나요? 저희는 아직 공고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의원들이 여러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 회의실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예, 아직은 네, 유동적이에요. 그러면 9시에 회의를 하시면서 어떤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밤사이 너무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이 상황이 오늘도 지속될 것 같은데 네. 과연 똑같은 양상이 지속되어야 하겠느냐. 네.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금 분노하시고 필요하시기도 한데 네. 뭐 다른 대안은 없겠는가 이런 모색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사개특위 정개특위에 대한 개시나 또는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집중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이렇게 전면 봉쇄 작전으로 가시는 거고요. 네, 저희는 여당의 무리한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몸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많이 싸우지 마시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보기 안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현실이니까. 네네. 뭐 두 분 다 열심히 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나중에 평가를 받겠죠. 남북미의 비핵화가 힘들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겪어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당 김용우 의원,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